8살 어린이의 설레는 첫 공개 수업. 참관을 약속했던 어머니가 홀연히 사라졌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2024년 늦겨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의원. 30대 중반의 여의사 한미영은 진료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본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거쳐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지 이제 2년째. 의사가운 주머니 속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1997년 봄 8살 미영이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오늘따라 더 바쁜 진료실이지만 미영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한다. 27년 전 그날이 여전히 떠오른다. 초등학교 1학년 첫 공개 수업이 있던 날이었다. 진료 차트를 넘기는 손길이 잠시 멈춘다. 매년 이맘때면 미영의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의사라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좋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 깊이 박힌 아픔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의사가 된 것도 어린 시절의 그 상처 때문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간호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온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다. 그때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새로운 환자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들어선다. 청계천에서 미식일을 한다는 그녀의 말에 미영의 귀가 솔깃해진다. 봉제공장의 미싱사. 그것은 미영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직업이었다. 환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평화시장의 좁은 공장에서 늦은 밤까지 미싱을 돌리던 소리, 한밤중에 들려오던 재봉틀 소리에 잠을 설치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적으며 미영은 무심코 묻는다. 청계천 의류상가가 요즘은 어떠냐고. 환자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IMF 이후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지하에서는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린다. 퇴근 시간 미영은 평소와 다른 길을 택한다. 발걸음은 어느새 청계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의류상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재봉틀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 소리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보니 지하 공장들이 늘어서 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전히 돌아가는 재봉틀들. 한 공장 앞에서 미영은 발걸음을 멈춘다. 재봉틀 앞에 앉은 여성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린다. 어쩌면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스친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다. 지난 27년간 미영은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어머니의 실종을 되짚어 보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들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다. IMF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던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미영은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하교 후 발견한 냉장고의 쪽지, 그리고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 분명 무언가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홀로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가. 미영의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들려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일까? 미영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공장 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 낡은 철문을 열자 쇳소리와 함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미영의 발걸음이 멈칫한다.
지하 공장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한 먼지가 떠다니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고 있다.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기름 냄새와 천먼지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낸다.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미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른 여성이다. 실망감이 스며들지만 이내 여성의 손에 들린 낡은 재봉틀이 눈에 들어온다. 그 재봉틀 옆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순자라는 글자가 선명해진다. 미영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재봉틀에 이름을 새기고 다녔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 자신이 새긴 MY라는 글자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봉틀을 살펴보던 미영의 눈에 그 흔적이 들어온다. 시간이 흐려놓은 MY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미영의 기억 속으로 1997년 봄이 쏟아져 들어온다. 6살 때부터 어머니는 이 재봉틀로 밤늦게까지 일했다. 학교 숙제를 하다가 졸리면 재봉틀 옆에서 잠이 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주말에는 놀이동산에 가자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래도 미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했다. 오히려 어머니 곁에서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좋았다. 그 소리는 미영에게 자장가였고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안식이었다. 지금 눈앞에 이 재봉틀은 분명 그때 그 재봉틀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일까? 미영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옆에서 일하던 여성이 미영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입을 연다. 이 재봉틀은 10년 전쯤 청계천 골목에 버려져 있던 것을 주워왔다고 한다. 재봉틀을 고치는 기술자가 이건 아직 쓸만하다며 수리해줬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친다. 어머니는 이 재봉틀을 왜 버렸을까? 아니, 어쩌면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어머니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가지고 있던 옷가지도 통장도 주민등록증도 모두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듯 사라진 것만 같았다. 문득 미영은 그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표정이 떠오른다. 공개 수업에 꼭 가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어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혹은 누군가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사람처럼. 그동안 미영은 그저 가출이라 생각했던 어머니의 실종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재봉틀을 넋놓고 바라보는 미영에게 여성이 다가온다. 혹시 이 재봉틀의 주인을 아느냐고 묻는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준다. 재봉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사진을 본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장 안을 울린다. 여성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연다. 그녀의 다음 말은 미영의 심장을 멎게 한다. 이 사진 속에 여인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지하 공장의 형광등이 깜빡인다. 여성의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최근에 어머니를 보았다는 말에 미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제 어디서 보았냐고 다급히 묻는다. 여성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다. 일주일 전쯤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원단을 사러 갔을 때였다고 한다. 새벽시장의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우연히 마주쳤다는 그 여인은 사진 속 미영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에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시장 한 구석에서 밤새 원단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단다.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절뚝이는 걸음이라니.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미영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지만 동대문 시장은 여전히 불야성이다. 좁은 골목마다 원단을 나르는 사람들과 의류 도매상들로 북적인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자주 오던 곳이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원단을 고르며 늘 행복해 보였다. 천을 고르는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보석을 고르는 것처럼 진지했다. 그때마다 미영은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원단 분류장으로 가는 길 미영은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공개 수업이 있던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새로 사준 흰 블라우스와 체크무늬 치마를 입었다.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라 머리도 곱게 빗고 어머니가 사준 새하얀 양말도 신었다. 어머니가 남긴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다. 첫 공개 수업이라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결국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다. 재봉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쪽지. IMF로 공장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원단 분류장 입구에 도착한 미영은 심호흡을 한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여성들이 원단을 분류하고 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야간 작업이 한창이다. 미영은 천천히 작업장을 둘러본다. 구부정한 허리를 한 여성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찾는 미영의 눈빛이 간절하다. 그때 작업장 구석에서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 난 뒷모습. 다른 이들과 달리 혼자 조용히 원단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절뚝이는 걸음걸이.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천천히 그 여성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떨린다. 여성의 손이 원단 위에서 잠시 멈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일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영은 직감적으로 안다. 그 눈빛, 그 이마의 주름, 그리고 오른쪽 관자놀이의 작은 흉터까지. 틀림없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어머니.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업장 안을 울린다. 여성의 눈에서 놀람과 당혹감이 스친다. 그리고 이내 그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간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처럼. 새벽 작업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른다. 주변의 작업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진 것 같다. 미영의 눈앞에는 오직 어머니의 모습만이 가득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구부정한 허리,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27년 전 그대로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원단을 내려놓는다. 도망치고 싶은 듯 몸을 돌리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미영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한다. 어머니의 팔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은 듯하다. 작업장 밖으로 나와 근처 24시간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는다. 깊어가는 밤 주문한 어묵 국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든다. 27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혀 있다. 그날 아침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1997년 그날 아침 공장으로 향하던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평화시장 3층, 여느 때와 같이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할 공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고 한다.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맡은 타는 냄새, 그리고 들려온 남자들의 다급한 대화. 어머니는 그날 아침 모든 것을 목격했다. IMF 위기로 부도 위기에 몰린 공장주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를 계획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공장 장부를 조작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모든 증거는 어머니가 평소 사용하던 재봉틀 서랍 속에 숨겨두기로 했다는 대화도 들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증거를 숨길 재봉틀을 고르는 순간 어머니의 재봉틀이 지목됐다는 것이다. 모든 혐의를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당시 어머니는 공장의 생산 관리를 맡고 있었고 장부 정리도 도맡아 했기에 완벽한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협박이 시작됐다. 가만히 있으면 함께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회유하다가 점점 더 위협적인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였다. 애한테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에 어머니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미영이 너를 지키고 싶었어. 어머니의 말에 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부산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계속 도망 다녀야 했다. 신분증도 못 쓰고 통장도 못 만들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며 숨어 살았다. IMF 시기라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장들이 많았기에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찾아가고 싶었어.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진다. 3년 전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미영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뉴스를 보았다고 한다. 자랑스러웠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딸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찾아갈 수 없었다. 아직도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으로 성공한 딸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포장마차의 구석자리, 어머니와 딸은 흐느끼며 서로를 껴안는다. 27년의 시간이 만든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에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새벽녘 포장마차의 비닐 커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의 병원으로 향한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지만 미영은 단호하다.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더 이상 도망치듯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영은 먼저 어머니의 다리를 검사한다. 수십 년간 재봉틀 앞에서 같은 자세로 일한 탓에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의 원인이었다. 손가락 관절도 변형이 심각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X-레이 필름을 들여다보는 미영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펴고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그 시간조차 감사하다. 27년의 세월 동안 하고 싶었던 효도를 이제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른다. 진료를 마치고 미영의 사무실에 앉은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 쫓아올까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IMF 시기에 일어난 많은 회사들의 비리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새벽에 만난 딸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미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어린 시절 통통하던 볼이 갸름해지고
앳된 모습이 어느새 세련된 전문의의 모습으로 바뀐 미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자신 때문에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이 무사히 자랄 수 있었다고. 어머니가 홀로 키운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사실 정형외과를 선택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절 통증을 치료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딸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다고 한다. 미영은 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간다. 혼자 살던 깔끔한 투룸 아파트는 이제 둘의 보금자리가 된다. 미영은 어머니에게 안방을 내어드리려 하지만 어머니는 작은 방이면 충분하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동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는 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파온다. 새벽부터 계속된 긴장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지친 어머니는 이내 잠이 든다. 미영은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27년이란 세월 동안 수없이 재봉틀을 돌렸을 그 손.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했을 그 시간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약속한다. 이제는 자신이 이 손을 지키겠다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한다. 미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향한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다. 식탁 위에는 2개의 그릇이 놓인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아침 식사.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처럼 미영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간다. 달력이 봄을 가리키고 있다. 미영의 병원 진료실 창 너머로 벚꽃이 흩날린다. 진료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27년 전 찍은 어머니와의 사진 옆에 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어제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즉석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다. 요즘 어머니는 미영의 병원에서 주 2회 물리치료를 받는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던 어머니도 이제는 미영의 병원이 편해진 듯하다. 물리치료사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미영의 점심시간에 맞춰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오기도 한다. 어머니의 무릎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로 통증은 많이 줄었다.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한결 나아졌다. 손가락 관절도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수십 년간 재봉틀을 돌리며 굳어버린 관절들이 조금씩 유연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공장일이 아닌 동네 양장점에서 간단한 수선 일을 돕는다. 일주일에 3번 반나절씩만 일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미영이 많이 말렸지만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갑자기 쉬기만 하라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일 것 같아 결국 허락했다. 주말이면 모녀는 함께 시장을 간다. 어머니는 여전히 손재주가 좋아 미영의 옷을 수선해주기도 하고 커튼이나 식탁보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미영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새삼 과거가 떠오른다. 어린 시절 좁은 집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본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한 장 한 장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어머니는 도망치듯 떠난 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준다. 부산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대구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인천의 식당에서 일했던 이야기들. 그 시간 동안 미영을 몰래 찾아왔었다는 말에 미영은 놀란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교문 밖에서 멀리 지켜보았다고 한다.
중학교 입학식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몰래 와서 보았단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밤새 거리를 돌아다니며 울었다고 한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어머니에겐 더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미영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친다. 서로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워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돌아왔다. 달빛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진 이야기 끝에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작은 소망 하나를 이야기한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딸의 출근길을 배웅하고 싶다고. 매일 저녁 딸이 돌아오는 퇴근길을 기다리고 싶다고. 그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27년 전처럼 반짝인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친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미영과 어머니의 새로운 일상도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채워야 할 27년의 그리움과 나누어야 할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치유의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